중국은 한국이 자기들의 문화를 훔쳤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김치도 한복도 우리 것.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믿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해외 사람들은 중국의 억지 주장에 웃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중국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김치입니다. 중국은 파오차이라며 김치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곤 합니다. 한국 김치, 사실 우리 중국에서 시작된 음식이다라는 주장은 매번 논란을 일으키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 김치는 단순한 절임 음식이 아니라 계절별 채소와 고유의 발효법, 고춧가루와 마늘 등 특유의 양념으로 완전히 다른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음식입니다. 세계인들의 반응은 중국 주장과 상반됩니다. 미국 뉴욕의 한 음식 유튜버는 한국식 김치를 맛보며 이 발효 맛은 정말 독특하다. 중국 음식과는 전혀 다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음식 블로거도 한국 김치는 채소, 양념, 발효의 조화가 뛰어나다. 이런 맛은 한국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평가했죠. 심지어 일본의 한 미식평론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깊은 맛과 식감의 김치는 없다. 한국만의 문화유산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은 한국 김치의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성과 역사를 담은 문화이자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이콘입니다. 중국의 주장,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억지일 뿐입니다. 두 번째, 바로 한복입니다. 중국은 한푸 한포를 근거로 삼으며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곤 합니다. 한복? 원래 중국 전통 의상이다 라는 억지 주장은 종종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계절과 신분을 반영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결과물입니다. 짧은 저고리와 넓은 치마, 고유한 색 배합과 곡선 라인은 중국 의상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세계인들의 반응은 더욱 명확합니다. 미국 뉴욕의 패션 블로거는 한국 한복 전시를 방문하며 이런 우아한 곡선과 색의 조화는 중국 한포와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만의 전통 미학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전통 의상 전문가도 한복의 색과 실루엣, 단아한 디자인은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중국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 SNS에서는 한복을 입은 한국인 사진이 널리 공유되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 의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라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억지 주장은 세계인의 눈앞에서 힘을 잃고 한국 한복은 당당히 한국의 독창적 문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우겨도 세계인들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이해합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미감을 담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세 번째, 바로 K-팝입니다. 중국은 종종 K-팝이 사실 우리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 한국이 훔쳐갔다라며 억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국만의 문화적 실험과 독창성이 결합된 글로벌 현상입니다. 강렬한 퍼포먼스, 섬세한 안무, 감각적인 의상과 영상,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까지 모두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오히려 C팝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아시아의 팝으로 만들자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고도 있습니다. 세계인의 반응은 더욱 단호합니다. 미국의 음악 평론가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한국의 창의성과 글로벌 감각이 결합한 독창적 문화 현상이라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럽 팬들은 SNS에서 K-팝 댄스 챌린지와 커버 영상을 올리며 이건 한국 음악이 맞다?
중국과는 비교 불가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K-팝은 한국의 문화 아이콘으로 인정받으며 해외 팬들이 직접 한국어 가사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억지 주장은 K-팝의 글로벌 영향력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K-팝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문화적 혁명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우겨도 전 세계 팬들은 그 진정성을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은 이제 세계인이 사랑하는 당당한 문화 자산입니다. 네 번째, 태권도입니다. 중국은 종종 태권도, 사실 쿵푸의 영향을 받아 한국이 만든 것이다라며 억지 주장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철학, 정신을 담은 독창적 무술입니다. 발차기 중심의 기술, 품새와 겨루기 방식, 정신 수양을 강조하는 철학은 다른 나라의 무술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무술 전문가들은 태권도의 동작과 기술은 쿵푸와 전혀 다르다, 한국 고유의 발전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유럽의 태권도 선수들도 태권도는 기술뿐 아니라 정신과 예절, 철학까지 포함된 한국 무술이다라며 중국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세계 태권도 연맹 W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태권도 경기와 규칙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졌으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중국의 억지 주장은 태권도의 정체성과 영향력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인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독창적인 문화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우겨도 세계인들은 한국 태권도의 진정성과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 무술의 자부심은 이제 그 어떤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단군 신화와 공자 한국인 설입니다. 중국에서는 가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단군 신화,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고조선도 중국 역사 속 일부다. 공자는 한국인이다. 말 그대로 믿기 힘든 억지 주장입니다. 공자가 한국인이라니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상식 모두를 무시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주장을 듣고도 웃습니다. 단군 신화는 한국인의 기원과 정신을 담은 고유 신화이며 고조선은 한국 역사상 최초 국가로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외 역사학자들도 단호합니다. 단군과 고조선은 명백히 한국사의 일부이며 공자는 중국 역사 인물이라고 명확히 구분합니다. SNS에서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억지 주장을 접하고 이건 너무 황당하다, 한국 문화와 중국을 혼동하지 말자라며 유쾌하게 반박합니다. 한국인은 웃으며 자기 문화를 지키고 세계인은 그 가치를 이해하며 인정합니다. 결국 중국이 아무리 버럭 우겨도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와 고조선, 그리고 한국인의 역사적 자부심은 세계 속에서 당당히 빛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종종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까지 자기 것이라 우깁니다. 청자, 도자기, 판소리, 아리랑, 원래 중국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자와 도자기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독창적 기술과 미감을 담아 세계 미술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판소리와 민속음악, 아리랑은 한국인의 감성과 역사, 삶의 이야기를 담은 고유의 음악으로 중국 음악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심지어 동해조차 중국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려 하지만 한국 지도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명을 보면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유럽 미술평론가는 한국 청자와 도자기는 기술, 색감, 문양에서 독창적이다,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판소리와 아리랑에 대해 한국만의 리듬과 선율, 이야기 전달 방식이 독창적이다,
중국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분석합니다. 해외 관광객들은 동해와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하며 이것은 분명 한국만의 아름다움이라고 SNS에 공유합니다. 결국 중국의 억지 주장은 한국의 전통 문화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청자, 도자기, 판소리, 민속음악, 아리랑, 그리고 동해까지 한국 문화는 독창적이고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우겨도 세계인은 한국의 진정성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당당한 자부심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가 문화와 기술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치고 나가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다니 라는 생각은 대국의 관점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그래서 한국의 문화, 음식, 역사적 아이콘까지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리 우겨도 해외 사람들은 그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한국 문화가 인정받고 K-팝, 한식, 전통 의상, 무술, 역사까지 그 진정성을 평가받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신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억지 주장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우겨도 세계인은 한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배우며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결국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당당히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억지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세계인의 신뢰 속에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이제 국뽕으로 말하자면 세계가 우리의 문화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부심의 증거입니다.